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같이 되짚어 보고 오늘 할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수업 페이지는 여기 .kr cuq고요. u는 대문자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파이썬 문법 중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이라는 거 뭔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죠? 출력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고,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를 이루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변수고요. 또 하나가 값이에요. 값, 데이터. 그리고 조건문과 반복문, 이렇게 네 개가 소스 코드를 이루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네 개만 잘해도 생각하는 것을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숫자라든지 문자라든지 우리가 뭐 표현하고 싶은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정보들을 값이라고 불러요.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값, 데이터에는 유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이 파이썬이 받아들이는 것 또는 작동시키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항상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값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값의 유형을 뭐 한글로 그냥 값의 유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한자로는 자료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수, 문자, 열, 실수. 자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숫자를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숫자 중에서도 이제 소수점이 없는 걸 정수라고 하고, 소수점이 있는 거를 실수라고 하고, 쌍따옴표로 감싸진 걸 문자가 아닌 다시요, 숫자가 아닌 문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달라요. 그래서 셋 다 구별을 해서 쓰셔야 된다. 특히나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요거는 정수, 요건 실수인데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컴퓨터는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 두 개의 숫자를. 그래서 정수랑 실수를 항상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초반에는 이거를 구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는데 나중에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 두 개를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차례대로 정수, 실수, 문자열. 자, 그리고 이런 데이터, 값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게 이제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변수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끔, 그죠? 이렇게 두 개 수식이라는 게 있어도 20과 20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그릇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 10은 나이를 의미하는 10이 될 수도 있고, 요 10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10이 의미하는 게 10은 너무 크고 3 정도로 하고, 이 3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자식의 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칸토, 소스 이렇게. 자 어쨌든 3이라는 데이터는 똑같은데 이 둘이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두 개를 구별해서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마치 이 값에다가 이름 붙여주는 거랑 비슷하죠. 자 그리고 요 3, 요거는 우리가 3이라고 해놓고 4라고 부를 수도 없고 1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죠? 3은 무조건 3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상수라고 표현하고요. 요 age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는 지금은 3이 나오겠죠. 그렇죠? 3이 나오지만 언제든 age는 이렇게 우리가 값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age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3이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하고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수라고 부르고,
세상의 모든 정보는 웬만한 거의 90% 이상 다 변하죠. 그렇죠? 불변의 진리 말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표현할 때는 다 변수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자, 이렇게 해서 변수를 같이 살펴봤는데, 변수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하실 점 하나는 요 이퀄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저장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 위치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변수에 있는 값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냥 변수 이름을 언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 변수는 이 대입 연산자 있죠? 이퀄. 요 왼쪽에 올 때 말고는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값으로서 쓰입니다. 네, 자, 해서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거 반대로 쓰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교재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를 제가 대충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값을 구별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 자, 뭔가 좀 변수를 활용을 하면 이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요. 자, 1번 문제는 저희가 같이 해봤어요. 같은 유형이고요. 자, 이런 건데 이게 한 15, 20 잘 보시면 1, 2까지 합이고 3까지 합이고 4까지 합이고 5까지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변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굉장히 패턴화 있게 구조화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복사해서 이거를 복사만 하면 복사한 개수만큼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까지 합, 2까지 합, 3까지 합, 4까지 합, 5까지 합, 6까지 합, 7까지 합. 이거를 제가 코드를 단 하나 걷는 거 없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다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거는 딱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규칙성을 찾아서 규칙을 코드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연습하는 가장 좋은 거는 알고리즘을 많이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다 몰려드린 거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용하면 코드를 훨씬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은 이렇게 prin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값을 적어주면 해당 값을 여기 터미널 이라고도 하고 콘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랑 상호작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출력은 말 그대로 컴퓨터가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출력이 있으면 입력도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두 수를 더하고 싶어요. 두 수를. 그래서 자, num1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긴 10을 넣습니다. 여긴 20을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할 수가 있겠죠. 실행을 하면 30이 출력이 돼요. 그죠? 두 개 더한 결과값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라고 뿌려요. 만약 배포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뿌려요. 우리 프로그램 사용하라고. 자, 그럼 우리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은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만 볼 수 있다? 무조건 10과 20의 합 결과인 30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 20이 아니라 50과 60의 합을 보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100과 200의 합을 보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다 개발자라는 법이 없고, 그죠?
일반인들이 더 많겠죠.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코드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작성한 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10과 20을 딱 정해놓은 순간 이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30이란 값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성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사용자들이 고치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한 걸 이 코드를 까가지고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사용자들은.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건 어떻게 보면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명령어를 미리 다 적어놓고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출하고 나면 저희 개발자 손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적혀있는 대로 컴퓨터는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이라고 정해놓은 순간 이 프로그램은 무조건 30밖에 결과를 낼 수가 없다. 자, 근데 이제 이러기가 싫죠. 자, 더하는 건 더해주는데 이 숫자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사람들이 다 다를 테니까, 원하는 숫자가 다 다를 테니까 이걸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몇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값 있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값. 그건 말 그대로 정말 사용자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누군가 친구한테 야 이거 써봐 하면서 줬을 때 단순히 이렇게 30 띡 나오는 프로그램 말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숫자 2개만 여기다 쳐봐. 그러면 그 2개 숫자를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더해줄 거야. 더해서 보여줄 거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가 알 수 없는 사용자들한테 맡겨야 되는 이 값은 사용자에게 직접 입력을 하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은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입력, 값을 입력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우리가 폭넓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10과 20을 더해주는 기능밖에 못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기능은 제공해주되 값은 제공해주지 않고요. 값은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실제 여기에 값을 코드상으로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input이라는 명령어를 적어줘요. 특정 값을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땐 이렇게 input이라는 값을 적어줍니다. 자, 값이 와야 되는 곳에 input이 오면 어떻게 된다? 정해진 값이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값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값이 입력할 때까지 대기해요.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자, input이라는 명령어를 파이썬이 보게 되면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잠깐 대기합니다. 언제까지? 입력이 완료될 때까지. 자, 그리고 사용자는 입력을 어디다 하냐면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프로그램과 소통하는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출력도 프로그램에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입력해서 프로그램 안으로 넣는 것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거는 일단 20으로 두고요. 이거 하나만 일단 해볼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자, 뭔가 출력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고 있죠. 지금 이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데 잠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 5번째 라인에서 멈춰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하려면 여기다가 적당한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이라고 넣으면 입력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진짜로 입력이 완료가 됐다라는 걸 의사 표현하려면 엔터를 쳐야 됩니다. 자, 근데 에러가 좀 나요. 자, 근데 입력은 잘 된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프린트 이용해서 num1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입력할게요. 자, 그럼 여기 10 출력이 되죠. 물론 이 밑에 또 에러가 뜨긴 하는데 그건 여기서 뜬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잘 실행이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더하기가 안 될까요? 왜냐면 우리가 이 입력이라는 건 꼭 숫자만 입력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자랑 숫자랑 더하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난 거고요. 이 입력을 할 때 모든 걸 숫자로 판단하고 받아버리면 우리가 문자를 입력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문자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입력한 값을 우리가 10이라고 입력한다고 해서 숫자 1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1과 0이라는 두 개의 문자가 더 연결이 된 문자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인풋을 사용하면 무조건 문자열로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받은 것을 숫자로 받아서 더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산술연산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지멋대로 문자열로 받아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숫자로 받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기 앞서서 요거 한번 어제 말씀드린 타입 체크 하는 법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입 체크하는 법은 현재 이 num1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정수인지 실수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타입이라는 명령어예요. 보시면 여기 인풋도 그렇고요, 그죠? 끝에 가로가 열고 닫히죠. 타입도 그렇고 가로가 열고 닫히죠. 프린트도 마찬가지로 가로가 열고 닫힙니다, 그죠? 안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가로가 열고 닫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를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긴 거를 부를 때 이제 함수라고 명명하겠습니다. 타입 함수, 인풋 함수. 자, 그래서 타입 함수가 있어요. 타입을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입 체크를 원하는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 타입을 얘가 값으로 나타내줘요. 자, 근데 입력을 하고 보시면, 자, 요 에러 메시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거 AA 그러니까 지금 이 타입을 우리가 보고 싶어서 했는데 출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 착각하시는 부분이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데, 자, 1 더하기 1 한다고 해서 2라는 값이 여기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거 잠깐 껐다가 이거 입력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1 더하기 1을 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 2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려면 무조건 컴퓨터한테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명령을 해야 됩니다.
뭐 한다고 해서 여기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는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1 더하기를 하라고 하면 더하긴 합니다. 그래서 2라는 결과를 내기는 해요. 근데 여기다 보여주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 보여달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보고 싶으면 반드시 프린트라는 것을 꼭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2가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타입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num1 다시 풀게요. 이 변수를 넣었어요. 그럼 얘가 이제 타입을 구해주긴 하는데 보여주진 않습니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프린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여기 보여줘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이제 입력해야죠. 요거 보이면은 컴퓨터가 대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AA 엔터 치면 이제 이렇게 보여주죠. 자, 그래서 뭐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모르셔도 되고 요 뒤에 요것만 보시면 돼요. str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int가 이제 정수란 뜻이고요. 플롯이 실수란 뜻입니다. 당연히 이제 AAA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했으니까 당연히 스트링이겠죠. 그렇죠? 프로그램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혹시 기억 안 나실까봐 프로그램 실행시키는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F.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여기 또 대기하죠. 입력하라고. 자, 이번엔 1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정수면은 이제 int라고 나와야 되는데 int가 아니라 여전히 str로 나오죠. 문자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문자를 숫자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유형인데 문자형을 숫자형으로 바꾼다. 변환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형변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형변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무조건 우리가 input이라는 걸 이용해서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키보드 값을 받아주면 그걸 다 문자열로 처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제 이거를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자, 그 중에 이제 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문자로 된 숫자를 넣으면 숫자처럼 생겼는데 쌍따옴표로 감싸져가지고 문자인 거 있죠. 이런 거 넣으면 이거 진짜 숫자로 바꿔줍니다. 자, 정말로 얘가 이제 숫자인지 보고 싶으면 자, 얘를 변수에다가 넣어볼게요. num이라는 변수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로 타입을 num2를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이거 분명히 문자열이에요, 그죠? 근데 자,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얘만 볼게요. 딱 클래스 int라고 나오죠. int면은 정수.
변환하기 전에 요거 쌍따옴표로 감싸진 요 10은 str 문자, 그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봐도 똑같겠죠. num2 대신 얘를 여기다 둬도 똑같겠죠. 자, 그래서 문자 str 형태인 이 문자를 int로 한번 감싸주니까 숫자가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 플러스 10. 자, 요거는 에러가 날 겁니다. 보시면은 에러가 나서 20이라는 값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얘를 int라는 함수로 한번 이렇게 감싸주면 20이 나오죠.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걸로 감싸주면 문자가 숫자가 된다. 단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건 문자이긴 해도 숫자형인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숫자로 바꿔달라고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문자만 진짜 숫자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이용을 해서 다시 이거 값을 하나 입력을 받고요. num1 여기 num2 num2는 일단 아까처럼 다시 20으로 해놓을게요. 근데 이제 num1은 문자열이 들어올 테니까 더하기 전에 뭐 하면 돼요? 인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0을 넣으니까 이제 40이 나오죠. num1에 숫자 20이 들어가는 거고요. num2에는 이미 20이 들어있던 거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40이 나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형변환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 num1을 또 숫자처럼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감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두 번 쓰려면 이 num1 자체를 자, 이렇게 숫자 변환된 걸로 다시 재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숫자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서는 int를 일일이 할 필요가 없겠죠. 자, 42번 요거 한번 요거 한번. 자,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할 때는 딱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무조건 문자열로 받아서 넣어준다. 내가 숫자를 넣어서 사용하고 싶으면 받은 값을 반드시 int라는 걸로 int 함수로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숫자도 지금 20으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인풋을 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을 2번 받고 싶으면은 인풋을 2번 쓰시면 돼요.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껐다가 얘도 숫자로 사용할 거면 이거 인트로 한번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형변을 해줄게요. 여기서는 문자열이었다가 숫자로 바뀌고요. 산술연산이 되는 거죠. 자, 실행을 합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죠? 여기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라인. 제 코드 기준 5번째 라인. 자, 그래서 언제까지 대기한다? 입력이 완료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입력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6번째 라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풋이 또 있죠? 그럼 또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을, 여기 아니죠? 여기다가 20을 넣어서 엔터를 쳐주면 3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2개를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그 2개의 숫자를 더해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우리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과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넘기고 그걸 처리해준 결과값을 다시 보여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 이라고 부르고 이제 프로그램과 이게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다음 수업 페이지 보시면 2일차에 입력 인풋 사용해 보기라고 되어 있죠.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 내용이 교재 섹션 3의 챕터 3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해보시고 보시면 기본 예제가 있어요. 책에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기본 예제, 응용 예제가 있는데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